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엑셀 프로그램은 기능이 많고 분석에 대한 것도 쉽고 이제 단순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 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풀다운 메뉴가 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는 일반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 그 풀다운 메뉴는 뭐 파일이나 홈, 삽입 뭐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엑셀에 전용되는 그런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검토 보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지 레이아웃은 이제 풀다운 메뉴도 있지만,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3개가 있죠. 이제 그걸 갖고 레이아웃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창이라고 하는데, 작업 영역에 스크롤로 크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풀다운 메뉴 밑에는 풀다운 메뉴 각각에 대한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붙여넣기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자르기라든지 이제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셀의 이제 서식에 대한 거, 여기 이제 각각을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요 각각을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셀의 서식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우측 하단에 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 셀의 입력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셀의 서식이 있죠. 표시 형식, 뭐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렇게 이제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밑에 가서 이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밑에는 엑셀에서 우리가 모든 이 작업 영역에서 하는 요 셀 하나하나의 칸을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요 셀 위치 창입니다. 세로 방향을 이제 열이라고 합니다. 그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 이거를 이제 행이나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B, C, D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으로 가고, 요 줄은 1번부터 쭉 해서 이제 번호가 100만 단위까지 있습니다. 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열이 이게 하나하나 이제 열로 표시, 가로 방향이지만 이제 세로에 대한 걸 표시를 하고, 가로 방향이지만 요거는 이제 번호에 맞는 가로에 대한 이제 줄을 표시해 주고 있죠. 그럼 이제 각각 이 번호가 어디까지가 끝이고 이 알파벳의 끝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 키보드에 우측 화살 표시를 눌러보면 XFD, 사실은 이게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칸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세로 방향의 줄도 100만 48,576줄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페이지 영역의 그 작업이 이렇게 큰 열과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작업도 시트 하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둑 문양처럼 이제 격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작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의 끝을 보려면 컨트롤 키 플러스 키보드의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누르면 이제 여기 10만 번째까지 칸이 이동이 되고, 컨트롤 키 플러스 화살 표시 위 방향을 누르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열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우측은 이제 맨 끝 쪽으로 가고, 맨 첫째 여기 첫 번째로 오려면 이제 좌측 키보드를 누르면 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을 보면 그 작업하는 영역을 이제 워크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워크시트에 여기 100만 열과 100만 줄이 있는데, 양식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이 시트의 각각 셀의 위치가 한 번 정해지면 1번째 줄에서 그 해당하는 열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
이 전체 100만 번까지 이 셀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또는 이제 두 칸을 한 칸으로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요 셀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은 끝까지 또 열도 끝까지 요 간격을 이제 조정할 수 있고 요 폭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 간격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식에는 그 열을 변경해서 다른 양식으로 만들 경우에는 작업 영역이 이제 시트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보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그리고 여기 우측의 맨 끝에를 누르면 시트 4, 5, 6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 그 영문으로 1번으로 되어 있지만 커서를 갖다 놓고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팝업 창도 여기 하나 누르면 뭐 하나씩 추가가 되지만 커서를 위치하고 우측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삽입을 하면 또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필요 없으면 삭제 누르면 이제 없어지고 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 이름 바꾸기를 넣거나 탭의 색깔을 이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트에 대한 탭, 요걸 각각 탭이라고 하는데 탭의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똑같은 양식을 옆에다 몇 칸 건너서 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동 및 복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커서를 위치한 상태에서 꾹 누르고 이동을 하면 Alt키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고 이동하면 시트 위치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 대한 거는 어떤 양식을 갖고 작업을 할 경우에 양식이 다른 경우에는 시트가 계속 추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양식을 갖는 그런 시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서 보관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 다른 여기 그 양식이 다른 작업 영역을 시트만 조정해 가면서 또는 시트를 바꿔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 영역은 여기 이제 선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제 격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출력을 할 경우에는 이 선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만들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셀 서식 우리 그 홈의 리본 메뉴에서 화살표를 누르든지 아니면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요런 이제 셀 서식창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셀 서식창에서 이 테두리에 대한 이렇게 점선도 있고 파선도 있고 실선도 있고 또 두꺼운 실선, 두 줄로 간 실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의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위에, 중간, 밑에 또는 이 사각 테두리 아니면 뭐 전체 여기 격자로 되어 있는 데를 다 선을 표시해 주게 되면 여기 작업 영역의 셀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거는 셀 서식에서 각각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엑셀의 화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 이 셀은 각각 숫자나 문자를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그 입력한 셀의 위치는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A하고 1번이 만나면 A1이 되고 B하고 2번이 만나면 B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커서의 위치에 그 셀의 위치는 항상 이 창을 보면 내가 몇 번째에 어디에 있는지 이거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다른 워드 문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없죠. 또 문서 작성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셀은 이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엑셀은 연산 기능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연산에는 셀이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요 셀하고 요 셀을 더해서 여기다 표시해줘라. 그러면 이 셀 F와 몇 번이 만나는 셀과 G와 몇 번이 만나는 셀을 더하기든지 빼주든지 나누기는 그 셀의 위치를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값을 내가 원하는 곳에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칙 연산은 우리 키보드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이제 눈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 해서
6/2가 되면 이제 3으로 표시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를 나눠서 여기다 표시해줘라 그러면은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가 됩니다. 사칙 연산을 키보드로 이제 입력을 해서 데이터 값을 계산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그 위치에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셀의 내용은 위치는 요 창에서 보여주지만 그 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문자나 숫자뿐만이 아니라 계산식은 여기 수식 입력창 셀의 내용을 입력해주는 요 fx라고 하는 창에 그 셀에 있는 담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 수식 입력창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셀에서 함수라든지 사칙 연산을 여기다 하게 되면 그 위치하고 있는 셀에 이 셀 각각에 대한 함수 공식을 넣어주게 되면 그 위치에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고 이 셀에서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 식에 대한 함수라든지 연산에 대한 내용이 이 셀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만 결과만 나오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용 또 결과에 대한 수식은 여기 수식 입력창인 fx의 창에 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셀을 그 연산에 의해서 계산된 게 숫자만 나와 있지만 그 숫자에 대한 사칙 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 수식은 여기 fx에 이렇게 나열되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 때 셀의 위치에 연산을 해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또 아까 여기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화면이 작을 경우에는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크게 작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 퍼센트가 확대되면은 숫자가 늘어나고 숫자가 작아지면 이제 축소가 되고 이런 역할을 이 스크롤 바가 해준다고 했죠. 또 아니면 그 컨트롤 키하고 이 마우스의 스크롤 갖고도 확대, 축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영역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아웃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의 이제 작업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 페이지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를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장 한 장 보여주는 것도 내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페이지로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여러 페이지가 이렇게 나누어서 페이지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아이콘은 이렇게 이제 엑셀의 이제 기본 페이지 영역이죠. 거기에 이렇게 페이지별로는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워크시트 상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 놨다. 그리고 이렇게 구획을 했다. 그리고 요만큼 작업했지만 요거를 페이지를 1번 페이지로 하고 또 이만큼을 2번 페이지로 하고 페이지에 대한 영역을 인쇄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고 하면 그 인쇄 영역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요거는 이제 페이지가 다 나오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인쇄를 표시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아이콘이 요 세 번째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에 대한 리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딱 띄웠을 때 이렇게 이제 화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엑셀을 시작할 때 각각의 기능보다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하고 또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문자와 숫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거는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화면 구성상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게 이제 기초가 됩니다. 좀 많이 익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서식 입력창이 요 홈 풀다운 메뉴에서 리본 메뉴 상에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나오는데 이 표시 형식 중에서도 뭐 일반이 있고 숫자가 있고 숫자를 문자로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숫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기도 하고 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달러나 또는 원화나 엔화나 위엔화나 뭐 이제 이런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건 이제 통화로 구분이 되면 그 숫자 자체를
그 통화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숫자를 나누기를 해서 그거 백분율로 표시를 할 건지 하면 이제 퍼센트 표시가 되고, 또 분수로 표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이제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표시가 있고, 또 여기 이제 각각 셀에 글자의 텍스트 폰트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 셀에 이제 색을 칠하기도 하고,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자의 색도 바꿀 수 있고, 셀 그 자체의 색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셀 서식에 있다. 그 셀 서식은 그 홈의 리본 메뉴의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셀 서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만들 때 그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셀 서식에 이제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만 할 건지 뭐 중간만 할 건지 또는 이제 전체를 다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를 셀 서식에서 해주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갖고 여기 워크시트 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워크시트 상에서 이제 제일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엑셀 프로그램은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숫자를 썼는데 뭐 1, 2, 3을 썼다. 그게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이 워크시트 상에서 엑셀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연산을 할 때 문자는 계산을 하질 않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와 문자는 구분을 해준다. 그래서 숫자도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숫자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방법은 이 셀 안에서 문자와 숫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다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숫자로 인식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작업자가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한 문자와 숫자가 좌측으로 붙어 있으면 문자고, 우측선에 붙어 있으면 이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위치하느냐, 셀의 우측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와 문자로서, 우리가 숫자를 썼지만 그 사이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엑셀에서는 문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셀의 좌측에 고정하게 되고, 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써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면 문자를 포함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와 문자가 써질 거고, 숫자만 쓰면은 좌측에서 떨어져서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입력된 숫자만 계산을 해준다. 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하고 또 숫자를 이제 연산을 하라 그러면 얘는 이제 에러가 납니다. 숫자가 아니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 숫자인데 이게 문자로 인식됐구나. 그래서 계산을 못 해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분 동안에 이제 이런 내용은 들었지만, 이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홈에는 어떤 리본 메뉴가 있는지, 또 삽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페이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수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데이터에는 뭐 그래프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도 있고, 또 분석도 해주고,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도 풀다운 메뉴에서 보여주고, 이제 리본 메뉴도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이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칙 연산, 그리고 함수, 그리고 내역서 작성할 때 기본적인 사항, 적산에서 수량을 산출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또 단가를 집어넣고 공정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시청을 하고 우리 이번 주 과제 영상에 대한 내용하고, 또 엑셀의 스크린 레이아웃에 대한 간단히 서술하는 내용의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Left school in the third grade to help out on the family farm, but just because he left school doesn't mean his education stopped. Mark Twain once said, "I've never allowed my schooling to get in the way of my education." My father taught himself how to read, taught himself how to write, decided in the midst of Jim Crowism, as America was breathing the last gasp of the Civil War, my father decided he was going to stand and be a man. Not a black man, not a brown man, not a white man, but a man. He literally challenged himself to be the best that he could all the days of his life. A third 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ichelangelo, saying to us, "Boys, I won't have a problem if you aim high and miss, but I'm going to have a real issue if you aim low and hit." A country mother quoting Henry Ford, saying, "If you think you can or if you think you can't, you're right." I learned that from a third grade drop. Simple lessons. Lessons like these. Son, you'd rather be an hour early than a minute late. We never knew what time it was at my house because the clocks were always ahead. My mother said for nearly 30 years, my father left the house at 3:45 in the morning. One day she asked him, "Why, Daddy?" He said, "Maybe one of my boys will catch me in the act of excellence. I want to share two things with you." Aristotle said, "You are what you repeatedly do." Therefore, excellence ought to be a habit, not an act. Don't ever forget that. I know you're tough, but always remember to be kind. Always. Don't ever forget that. Never embarrass mama. Yeah.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If daddy ain't happy, don't nobody care. But you know, I'm trying to tell you. Next lesson. Lesson from a cook over there in the galley. Son, make sure your servant's towel is bigger than your ego.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Y'all might have a relative in mind you want to send that to. Let me say it again.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Pride is the burden of a foolish person. John Wooden coached basketball at UCLA for a living, but his calling was to impact people. And with all those national championships, guess what he was found doing in the middle of the week? Going into the cupboard, grabbing a broom, and sweeping his own gym floor. You want to make an impact? Find your broom. Every day of your life, you find your broom. You grow your influence that way. That way you're attracting people so that you can impact them. Final lesson. Son, if you're going to do a job, do it right. I've always been told how average I can be. Always been criticized about being average.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stand here before you, before all of these people, not listening to those words, but telling myself every single day to shoot for the stars, to be the best that I can be. Good enough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tter, and better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st. Let me close with a very personal story that I think will bring all this into focus. Wisdom will come to you in the unlikeliest of sources, a lot of times through failure. When you hit rock bottom, remember this. While you're struggling, rock bottom can also be a grea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nd on which to grow. I'm not worried that you'll be successful. I'm worried that you won't fail from time to time. The person that gets up off the canvas and keeps growing, that's the person that will continue to grow their influence. Back in the 70s, to help me make this point, let me introduce you to someone. I met the finest woman I'd ever met in my life. Back in my day, we'd have called her a brick house. This woman was the finest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There's just one little problem. Back then, ladies didn't like big old linemen. The Blind Side hadn't come out yet. They like quarterbacks and running backs. We're at this dance, and I find out her name is Trina Williams from Lompoc, California, and we're all dancing, and we're just excited. And I decide in the middle of dancing with her that I would ask her for her phone number. Trina was the first one.
Trina was the only woman in college who gave me her real telephone number. The next day, we walked to Baskin & Robbins ice cream parlor. My friends couldn't believe it. This has been 40 years ago, and my friends still can't believe it. We go on a second date, and a third date, and a fourth date. We drive from Chico to Vallejo so that she could meet my parents. My father meets her. My daddy, my hero, he meets her, pulls me to the side and says, "Is she psycho?" But anyway, we go together for a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By now, Trina's a senior in college. I'm still a freshman, but I'm working some things out. I'm so glad I graduated in 4 terms. Nixon, Ford, Carter, Reagan. So now it's time to propose. So I talk to her girlfriends, and it's California. It's in the 70s, so it has to be outside. Have to have a candle, and you have to have, you know, some chocolate. Listen, I'm from the hood. I had a bottle of Boone's Farm wine. That's what I had. She said yes. That was the key. I married the most beautiful woman I'd ever seen in my.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2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2 little boys,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3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d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3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And as clearly as I'm talking to you today, these were some of her last words to me.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It doesn't matter to me any longer how long I live. What matters to me most is how I live." To ask y'all one question, a question that I was asked all my life by a 3rd grade dropout. How you living? How you living? Every day ask yourself that question, how you living? Here's what a cook would suggest you to live this way. That you would not judge, that you would show up early, that you'd be kind, that you'd make sure that that servant's towel is huge and used, that if you're gonna do something, you do it the right way. That cook would tell you this, that it's never wrong to do the right thing, that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And in that way, you will grow your influence to make an impact. In that way, you will honor all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who have invested in you. It is with great honor that I say all your life, look in those unlikeliest places for wisdom. Enhance your life every day by seeking that wisdom and asking yourself every night, how am I living? May God richly bless y'all. Thank you for having me here.